당연한 말이지만 내 집에서도 진아 씨네 집이 보인다. 싱크대 앞에서 고개만 들면 주방 창문 저편으로 뒷동의 스카이라인이 진아 씨네 집 전면이 보인다. 외부 창마다 X자가 그어져 있는 건 지난 여름의 흔적이다. X자는 고층일수록 많고 주로 알루미늄 창인 집들에 집중돼 있다. 진아 씨는 정말로 창호를 새로 하고 싶었을까? 카페에 올린 글을 보면 주기적으로 견적을 알아봤던 것 같다. 아파트 톱층은 여러 가지가 과하게 오는 곳이었다. 빛과 열도 과하게 쏟아졌고 바람도 과하게 통했다. 지어진 지 20년이 넘은 노후된 아파트에는 창호 광고지가 자주 날아들었다. 지난 겨울에 추웠던 창호, 올 겨울에는 더 춥습니다. 창호만 바꿔도 연간 냉난방비 40%가 절감됩니다. 태풍은 매해 오고 미세먼지는 매일 옵니다. 건강과 안전을 위해 창호를 바꾸세요. 그런 광고지가 현관에 붙어있던 어느 날은 줄자와 계산기를 품에 안고 창호 교체에 열망에 쌓여 밤을 보내기도 했다. 뒷동과 앞동을 훑다 보면 창호를 새로 한 집들은 도드라지는 흰선 안에 안전하게 들어가 있었다. 올 수리의 정점이자 핵심은 바로 창호지. 26mm 로이 유리로 외부 창을 전부 바꾸고 내부 창은 폴딩 도어를 다는 거야. 단열과 방음은 기본. 이젠 강풍이 불어도 집이 덜그럭거리지 않는 거야. 하지만 언젠가부터 나는 창호 생각을 접었다. 그게 언제부터였는지는 잘 모르겠다. 그냥 어느 순간 집을 손보고 가꾸는데 돈을 쓰는 게 의미 없게 느껴졌다. 얘기를 나눠보면 진아 씨도 나와 다르지 않은 것 같았다. 이제와 새삼 우리는 에어프라이어에 먹태 껍질을 튀겨 먹으며 그런 얘기를 했다. 윤희들이 여름 내 슬라임을 사랑하는 동안 우리는 에어프라이어를 사랑했다. 오늘은 여기다 뭘 해 먹을까? 외지감자에 닭 윙에 고구마 스틱에 식빵 러스크도 만들고 인스타에서 보니까 막창도 맛있겠더라. 에어프라이어가 돌아가는 동안 윤희들은 슬라임을 직접 만들겠다고 천사점토와 물풀 같은 것들을 가져다 거실에 늘어놓았다. 비율을 따져가며 베이킹 소다도 넣고 리뉴도 넣고 쉐이빙 폼도 넣어서 섞고 또 섞었다. 그러면 정말로 슬라임이 되었다. 아이들은 그 이물스럽고 차가운 덩어리를 만지고 뭉치고 바닥에 대고 늘려서 풍선을 만들었다. 아이들이 환호를 하면서 엄마들을 부르면 우리는 역할극을 하는 배우처럼 거실로 걸어가 바닥에서 부풀었다 바닥으로 꺼지는 풍선을 묘한 마음으로 내려다보곤 했다. 에어프라이어를 열고 간식을 꺼내 놓으면 아이들은 슬라임 한 덩어리씩을 내밀며 엄마들한테도 만져보라고 애원했다. 같이 좀 좋아해줘. 우리 좀 이해해줘. 라고 말하듯이. 그러면 진아 씨도 나도 손사래를 쳤다. 이거 다 안 좋은 성분이야. 그만 만져. 우리가 직접 만든 건 괜찮다니까. 그런 신랑이들. 아이들이 식탁 위로 몸을 숙일 때마다 식탁 저편의 진아 씨가 조금씩 가려졌다. 그때마다 나는 이상하게 조급하고 애틋한 마음이 되어 진아 씨를 건너다 봤다.
집에선 늘 냉장고 바지를 입고 있는 진아 씨. 눈 밑살이 점점 꺼져가는 진아 씨. 수학 경시대회만 나가면 톱이었던 진아 씨. 주말에는 거실 블라인드를 한 번도 올리지 않는 진아 씨. 어두컴컴해지면 동 옆 공터에서 혼자 줄넘기를 하는 진아 씨. 유니맘 7이 확실한 진아 씨. 내 앞에선 집 따위에 초연했었는데 뒤에선 계속 창호 견적을 알아보고 있었어. 그렇지? 지역 맘카페에서 진아 씨 글을 보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생각해본다. 진아 씨가 어떤 얘기들을 펑 예정이라는 사전 경고도 없이 올리고 곧 지운다는 걸 몰랐으면 어땠을까. 맘카페에 들락거리는 그 마음을 나 또한 모르지 않았다. 어디에도 말할 수 없는 마음. 너무 사랑해서 말할 수 없고, 사랑하지 않아서 말할 수 없고, 가까워서 말할 수 없고, 멀어서 말할 수 없고, 구차하고 흔해서 말하고 나면 별게 아닌 게 돼버리는 얘기들. 힘내라는 댓글 딱 하나만 보고 내리려고 올리는 글들. 아무리 억지스러운 얘기를 올려도 수십만의 회원 중에 한 명은 호응을 달아주는 사람이 있었다. 거기선 모두가 거침없었다. 재판관과 상담사와 의사와 친구 역할을 돌아가며 했다. 당장 이혼하세요. 안 봐도 뻔해요. 그런 엄마 그냥 차단하세요. 그걸 왜 참으세요? 얼마나 속상하셨을까요? 애궁, 토닥토닥, 하트를 날리고 눈물을 글썽거리며 격하게 껴안는 브라운과 코니. 즉각적인 공감과 위로를 받고 고개를 끄덕이며 글을 내린다. 하지만 매일 얼굴을 보는 사람 앞에선 에어프라이어에 뭘 해먹을까만 얘기하는 것이다. 하지만 진아 씨가 5분 만에 내린 글을 읽는 66명의 조회자 중에 내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설마 못했는지. 게시글이 아니라 무심코 달아놓은 댓글에서 진아 씨에 대한 여러 정보를 얻었다는 걸 알고 있는지. 친정 식구들이랑 가려고 3베드룸 풀빌라 알아보고 있었다며. 진아 씨, 단한가? 나한텐 그런 얘기 없었잖아. 동파육을 추천한다는 댓글도 달았더라. 진아 씨, 지난 주말에 신랑이랑 이연복 셰프 식당에 간 거야? 나한테 그런 얘기 없었잖아. 어느 순간부터 나는 진아 씨가 어떤 얘기를 해도 서운했고 어떤 얘기를 하지 않아도 서운했다. 겉으로는 티내지 않았다. 진아 씨가 나한테 해주지 않은 얘기를 내가 알고 있다는 걸 진아 씨는 전혀 몰랐다. 맘카페에서 진아 씨를 봤다고 터놓고 말할 수 없었다. 유니맘 7이단 댓글에선 남이 알기를 바라지 않는 듯한 진아 씨의 아주 사적인 얘기까지도 유추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진아 씨에 대해서 몰라도 되는 걸 알게 될 때마다 진아 씨가 더 특별하게 느껴졌다. 그런 마음이 들수록 진아 씨와 나누는 얘기들이 점점 시시해졌다. 전엔 4나 5까지만 가도 즐겁고 흥미로웠지만 이젠 8을 넘기지 않으면 충족되지 않았다. 나는 더 가길 원했다. 시이모가 암인데 그러니까 무슨 암이냐고. 몇 기인데. 힘든 건 알아. 그러니까 뭐가 어떻게 힘든데. 진아 씨 사정은 뭔데. 너도 나도 비슷하게 겪는 그런 거 말고
난 진아 씨만의 질감을 원해. 조금 더 간질간질한 디테일을 나한테 달라고, 진아 씨. 맘카페에서 모르는 여자들이랑 나누지 말고 나랑 나눠. 우리가 특별한 사이라는 걸 조금만 더 느끼게 해줘. 나는 다른 거 안 봐라. 무심코라도 하루 안부 물어봐 주는 거. 하루에 10분쯤은 온통 그 사람한테만 집중해 주는 거. 남편이랑은 이제 못하는 거. 남편 때문에 다른 사람이랑도 못하게 된 거. 그걸 나랑 하자. 당연히 이 모든 건 속으로만 한 생각이었다. 나는 진아 씨한테 대놓고 묻거나 재촉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하지만 서운하고 허탈한 마음까지 없앨 수는 없었다. 아이가 잠들고 나면 불을 끈 주방 창문 앞에 서서 원망스러운 마음으로 진아 씨네를 건너다 보는 일이 잦아졌다. 진아 씨는 그런 내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내일은 하윤이가 좋아하는 약 단밤을 구워보자느니 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나는 일이 생겼다거나 피곤하다는 핑계를 대며 진아 씨네로 건너가는 날을 줄였다. 더워서 집에만 틀어박혀 아침을 하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널고 다시 점심을 하고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간식을 만들고 다시 저녁을 하고 설거지를 하고 기진맥진해서 혼자 맥주캔을 따고 왜 사람이 2개나 돼? 전부 다 매자리여야지. 아이한테 취중 진담을 하고 나머지 시간은 주방 창문 앞에 우두커니 서서 진아 씨네 어느 방에 불이 켜져 있는지를 지켜보곤 했다. 엄마, 어제 서윤이가 고양이 카페에 갔는데 거기 고양이 중에서 아이는 고양이 얘기를 계속하고 싶어 했지만 나한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다. 그래서 누구랑 갔대? 윤희들을 데리고 같이 고양이 카페에 가자고 했던 건 진아 씨였다. 그랬던 진아 씨가 메시지 하나 없이 다른 집이랑 간 걸 알고 나서 나는 거실을 서성였다. 그럴 수도 있지. 생각하다가도 갑자기 배신감에 휩싸였고 환영을 만들었다. 진아 씨네 식탁 등 아래에 다른 여자가 앉아있는 환영. 진아 씨의 윤희가 나의 윤희가 아닌 다른 아이랑 단짝이 되는 환영. 아이가 잠든 뒤 나는 아이의 휴대폰 비번을 풀고 문자 메시지 내역을 살폈다. 다른 아이들과 주고받은 메시지는 그대로 남아있는데 서윤이와 주고받은 메시지만 보이지 않았다. 요 며칠 문제집을 펼쳐놓고 끙끙거리다 숨을 길게 내쉬던 아이의 모습이 떠올랐다. 끙끙거린 게 숙제 때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날 나는 하윤이를 앉혀놓고 물었다. 싸웠니? 하윤이가 한참을 그대로 있다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메시지도 다 지웠다고 털어놓았다. 나쁜 말 썼어? 서윤이도 썼단 말이야. 근데 우린 벌써 화해했어. 내가 서윤이랑은 싸우지 말라고 했잖아. 이런 인연이 또 있는 줄 아니? 아이가 여러 감정이 뒤섞인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다. 그러다 다시 고개를 숙이고 웅얼웅얼 말했다. 서윤이 좀 짜증날 때 있어. 짜증? 어떻게 친구한테 그런 말을 써? 잘 있다 갑자기 삐친단 말이야. 근데 이유를 모르겠어. 표정을 보니 그 문제가 아이를 꽤 힘들고
답답하게 하는 것 같았다. 네가 뭐 섭섭하게 한 거 없어? 그 말에 하윤이가 억울하다는 듯 나를 건너다 봤다. 곧이어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정말 모르겠다고. 서윤이가 정말 좋은데 모르겠다고. 하윤이가 잠든 뒤 나는 이쪽 윤희와 저쪽 윤희의 마음에 대해서 한참을 생각했다. 열대야는 계속 이어졌고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주말이 되자 진아 씨네 집은 블라인드가 내려졌다. 저녁에도 계속 불이 켜져 있는 걸 보면 외식을 하러 나가지도 않은 것 같았다. 남편이 올라와 있는 주말이 되면 진아 씨네 집은 이상한 고요에 휩싸여 있고는 했다. 다른 집의 움직임들을 훑다가 진아 씨네 집에 시선을 고정시키면 창에 촘촘히 내려진 블라인드 안쪽으로 빨래로 직감되는 사물이 희미하게 감지될 뿐이었다. 나는 진아 씨가 직접 사고 널고 했을 옷과 수건들을 그리면서 주말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메시지를 보내보자 생각했다. 얼마 전만 해도 수시로 얘기를 나누었다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진아 씨한테 다시 말을 거는 게 어렵게 느껴졌다. 망설이는 사이 월요일이 지나갔고 하윤이는 서윤이가 학원에 오지 않는다는 말을 전했다. 토요일부터 내려진 블라인드는 화요일 아침이 되도록 그대로였다. 뉴스에서는 온통 붉게 이글거리는 지구, 지열로 들끓는 도시와 기록을 경신한 폭염 이야기가 나왔다. 고르고 고르다 메시지를 보냈지만 진아 씨는 몇 시간이 지나도록 확인하지 않았다. 해가 내리꽂히는 오후 2시. 나는 아이를 학원차에 태워 보낸 뒤 뒷동으로 건너가 꼭대기층으로 가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진아 씨는 흰색 별이 촘촘하게 박힌 냉장고 바지에 목이 늘어난 것인지 루즈핏인지 분간이 가지 않는 젖은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 문을 열어주자마자 진아 씨는 계속 거기 앉아 있었던 사람처럼 식탁으로 터벅터벅 걸어가 앉았다. 모든 문은 닫혀 있었고 집은 지나치게 조용했다. 실내에 항상 깔려있던 미세한 소음이 사라져 있었다. 그게 집이 이렇게 후텁지근한 이유일 터였다. 묶어올린 머리가 다 삐져나와서 목에 엉켜붙은 게 보였다. 진아 씨는 정수리에서부터 땀을 흘리고 있었다. 할 말 있으면 해, 영지 씨. 진아 씨는 땀을 훔칠 생각도 안 하고 식탁 의자에 등을 기대며 말했다. 진아 씨, 응. 에어컨 좀 켜줘. 너무 더워. 하지만 진아 씨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다. 식탁 등도 켜져 있고 술도 없고 아이들도 없네. 진아 씨 말대로 등도 없고 술도 없이 진아 씨와 나는 마주 앉아 있었다. 아이들 없이 둘이서만 만나니 생각보다 어색해서 나는 놀라고 있었다. 나는 우리의 관계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진아 씨와 차근차근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 마음이었지만 더워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이렇게 보니까 내가 어때 보여? 진아 씨가 나를 건너다 보며 물었다. 더워 보여. 그 티셔츠 진짜 더워 보여. 진아 씨가 픽 하고 웃더니 냉장고 쪽으로 걸어갔다.
낮에 온 게 처음은 아닌데도 한낮에 보는 진아 씨네 집은 왠지 모르게 낯설었다. 시트지가 일어난 싱크대 문짝과 욕실 스위치 주위에 얼룩덜룩한 손대, 수화기가 사라진 인터폰, 식탁 펜던트 등갓에는 먼지가 촘촘하게 내려앉아 있었다. 진아 씨가 냉동실에서 비닐 팩뭉치를 꺼내더니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덥다는 느낌이 점점 차올랐다. 목 뒤와 겨드랑이로 땀이 본격적으로 배어나오는 게 느껴졌다. 진아 씨는 옷을 껴입고 사우나에 들어간 사람처럼 이미 몸 전체가 땀 범벅이었다. 그 모습이 말할 수 없이 후줄근하게 느껴졌다. 선풍기라도 좀 꺼내와, 진아 씨. 나는 치밀어 오르는 뭔가를 숨기지 않고 말했다. 진아 씨가 의자를 확 빼며 몸을 일으키고는 내 쪽으로 상체를 숙였다. 야구 모자 벗긴 그 동기에 내가 어떻게 했는 줄 알아? 어쨌는데? 죽였어? 결혼했어. 진아 씨가 냉동실에서 꺼낸 비닐 팩뭉치를 펼치기 시작했다. 나는 입을 다물지 못하고 진아 씨를 보았다. 그러니까 그냥 한 번 벗겨본 거라는 그 남자랑 아이 앞에서 자기 와이프를 진아야, 진아야 하고 소리쳐 부른다는 그 남자랑 발기만 되고 사정을 못해서 할 때마다 사람 진을 다 빼놓는다는 남자. 학문이 아니면 하기 싫다고 졸라대는 남자. 자기 뜻이 안 받아들여지면 이상한 장막을 치면서 주말마다 온 가족을 불편한 분위기로 몰아넣는 남자. 서윤이의 아버지인 남자. 자기 면도기로 겨드랑이 제모를 하면 개 정색을 한다는 그 남자랑 살려고 질 타이트닝 시술 후기에 정보 좀 달라고 댓글로 구걸을 했어. 숨막혀서 더 못 있겠어, 진아 씨. 에어컨 틀 거 아니면 다음에 얘기하자. 그냥 있어. 식탁 의자에 젖은 손뭉치처럼 웅크리고 앉아서 진아 씨가 말했다. 웅크리고 웅크리다가 한 계기만 생기면 몸을 부풀리며 터져버릴 것 같았다. 나는 그때 진아 씨를 보며 분명 그런 느낌을 받았다. 이거 다 녹을 때까지만, 그때까지만 있어. 나는 식탁 위를 보았다. 진아 씨가 펼쳐놓은 건 언젠가 가래떡을 꺼내다 진아 씨가 지나가듯 말해주었던 냉동을 시켜놓은 모유였다. 손바닥만한 유축팩이 6개였다. 그것들에 유성펜으로 글씨가 적혀 있었다. 2008년 8월 21일 100ml 2008년 8월 26일 130ml 2008년 9월 3일 80ml 2008년 9월 10일 150ml 모유는 누르스름한 빛깔로 단단하게 얼어 있었고 기온차로 생긴 물방울들이 팩 위로 빠르게 돋아오르고 있었다. 지난 10년간 냉장고 청소를 할 때마다 이 팩들이 녹을까봐 아이스박스에 넣고 번개같이 청소를 했다고 진아 씨는 말했다. 처음엔 전 양을 맞추기 위해서 짜놓았던 것들이겠지. 또 어느 날은 외출을 해야 하니까. 젖을 뗄 무렵엔 혹시라도 아이가
다시 찾을 수 있어서. 그래서 얼려놓았던 것들을 어느 순간엔 버릴 방법을 찾지 못했겠지. 얼어있는 떡을 버리듯이 그냥 버릴 수는 없었겠지. 그렇게 10년이 얼어있던 것들이 그런데 지금 진아 씨와 내 눈앞에서 실시간으로 녹고 있었다. 실내 온도가 몇 도쯤 되는 걸까? 40도? 45도? 옥상으로 내리꽂 튀는 태양열이 아무런 여과 없이 꼭대기층을 달구는 게 느껴졌다. 나는 진아 씨가 저걸 10년 동안 갖고 있었다는 것에 기함을 하면서도 저것이 녹고 있다는 게 안타까웠다. 진아 씨, 이러다 정말 다 녹겠어. 진아 씨는 꼼짝을 하지 않았다. 난 오늘 이걸 녹일 거야. 녹여서 흘려버릴 거야. 싱크대 개수대에 남은 물을 버리듯이 그렇게 버릴 거야. 그러면서 진아 씨가 옆 의자에 놓여있던 종이다발을 집어 내밀었다. 한때 만점을 받았던 착실한 학생 같은 표정으로. 모의 수유표였다. 생후 9일, 생후 30일, 생후 56일, 생후 98일, 생후 7개월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수유 시간과 좌우 수유량, 아이 몸무게에 따른 목표 수유량과 아이의 소변 횟수, 대변 횟수가 기록되어 있었다. 영지 씨, 아이를 가진 걸 알자마자 그때부터 내 목표는 자연 분만과 모의 수유가 되었어. 옆에서 누가 뭐라 한 것도 아닌데 내 달성 목표는 그게 됐어. 정말 열심히 했어. 서윤이를 데리고 소아과에 갔는데 의사가 아이 몸무게를 보더니 수유를 정말 잘하고 있다고 칭찬해 주더라. 기뻤어. 난 말이야, 영지씨. 아이가 돌이 될 때까지 완모를 하는 게 목표였어. 근데 서윤이가 7개월이 됐을 때 더 이상 젖을 먹일 수가 없었어. 젖을 끊어야 했어. 왠지 알아? 식탁 위에 모유팩은 이제 고체 형태가 허물어지고 있었다. 아이가 먹어서는 안 되는 걸 내가 먹어야 했기 때문이야.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었거든. 진아 씨가 나를 봤다. 이게 그 당시에 내 몸을 돌던 것들이야. 아이한테 먹일 수 있었던 마지막 모유. 잠든 아이를 보면서 밤새 울다가 짜놓은 모유. 수십 번씩 천장과 바닥을 오가던 그때의 하루. 그때의 나. 그때의 윤희까지도 다 동결되어 있는 6개의 덩어리야. 이제 이게 녹을 거야. 땀으로 머리칼이 뺨에 다 붙어버린 진아 씨가 말했다. 이게 나야. 그리고 이어 말했다. 이게 다야. 잘 지내. 진아 씨는 분명히 그렇게 말했다. 잘 지내, 영지 씨.